여러분, 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병아리 콩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냥 삶아서 밥에 넣거나 조금 끓여서 드셨나요? 그렇다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드신 방법으로는 병아리 콩이 가진 놀라운 효능의 단 10분의 1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네, 정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병원 영양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병아리 콩을 제대로 준비해서 먹으면 그냥 먹는 것보다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핵심 성분이 무려 100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100배입니다. 10배도 아닙니다. 100배입니다. 우리 주변에 병아리 콩을 드시는 분들은 꽤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물에 담갔다가 삶아서 드십니다. 이렇게 드시면 효능이 크게 떨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대로 된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이 내용 하나로 여러분의 혈당이 안정되고 뼈가 튼튼해지고 혈관이 깨끗해지는 병아리 콩의 진짜 비밀을 완전히 알고 가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병아리 콩이 혈당과 혈관을 지키는 최고의 식품인지. 둘째, 폐경 후 여성분들과 뼈 걱정이 있으신 분들께 왜 병아리 콩이 필수인지. 셋째, 근육 감소를 막아주는 단백질 이야기. 넷째, 지금까지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100배 효과 섭취법. 다섯째, 오늘 당장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건강 간식 레시피까지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밥을 드신 후에 혈당이 걱정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높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3명 중 1명이 당뇨를 앓고 계십니다. 3명 중 1명이에요. 여러분이 친구분들과 모이시면 그중 한 분이 당뇨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본인도 모르고 지내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거든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혈관이 손상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바로 여러분께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흰쌀밥을 빼놓고는 식사를 상상하기 어렵죠. 젊었을 때부터 먹어온 것이라 쉽게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흰쌀밥의 혈당 지수가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73입니다. 100에 가까울수록 혈당을 빠르게 올린다는 뜻인데 73이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밥 한 공기를 드시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속 췌장이 깜짝 놀라서 인슐린을 한꺼번에 쏟아냅니다. 인슐린이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나오면 반동으로 혈당이 너무 빠르게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갑자기 뭔가 달콤한 것이 먹고 싶어집니다.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꾸 출출하신 적 있으시죠?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이 점점 지쳐갑니다. 혈관이 조금씩 손상됩니다. 결국 당뇨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당뇨는 한 번 생기면 완치가 어렵습니다. 평생 관리해야 합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상태가 되면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되고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누구도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68세이신 분이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으시고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밥을 줄이자니 너무 배가 고프고 그렇다고 그냥 먹자니 혈당이 걱정되고 그러던 중 밥에 병아리 콩을 한 줌씩 섞어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 후 검진에서 식후 혈당 수치가 확연히 낮아졌다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방법 하나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병아리 콩이 이런 효과를 낼까요? 전 세계 28개 병원에서 수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메타 분석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병아리 콩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식사 후 혈당이 올라가는 폭이 확연히 낮았습니다. 병아리 콩의 혈당 지수는 겨우 10에서 33입니다. 흰쌀밥이 73인데 병아리 콩은 최대 33입니다. 절반도 안 됩니다. 같은 양을 드셔도 혈당이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병아리 콩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흰쌀밥은 각설탕이라고 생각하세요. 입에 넣는 순간 순식간에 녹아서 혈당이 확 올라가죠. 그런데 병아리 콩은 얼음덩어리입니다. 천천히 녹으면서 조금씩 당으로 바뀝니다. 혈당이 완만하게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췌장이 인슐린을 조금씩만 내보냅니다. 인슐린 폭탄이 없으니 반동도 없습니다. 밥을 드신 후에도 오래도록 포만감이 유지됩니다. 불필요한 간식 생각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여기서 놀라운 연구 결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병아리 콩을 간식으로 드신 분들은 다음 식사 때 자연스럽게 29%에서 36%를 덜 드셨다고 합니다. 억지로 참으신 게 아닙니다. 배가 안 고파서 자연스럽게 덜 드신 겁니다. 이것을 두 번째 식사 효과라고 합니다. 첫 번째 식사의 효과가 두 번째 식사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체중 관리 효과도 놀랍습니다.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규모 건강 영양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병아리 콩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신 분들은 전혀 드시지 않은 분들보다 비만이 될 확률이 무려 53% 낮았습니다. 절반 이상 낮아진 겁니다. 게다가 허리둘레도 확연히 줄었고 내장 지방, 바로 뱃살이 줄어드는 효과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나이 드시면서 배만 볼록 나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젊었을 때는 살이 안 찌던 분들도 어느 순간부터 배가 나옵니다. 이런 분들께 병아리 콩이 정말 적합한 식품입니다. 왜 내장 지방에 효과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아리 콩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면 인슐린이 적게 분비됩니다. 인슐린이 적게 나오면 우리 몸은 지방을 쌓는 대신 태워서 에너지로 씁니다. 저장 모드에서 연소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반대로 인슐린이 과하게 나올수록 지방은 계속 쌓입니다. 배가 나오는 근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번엔 뼈 건강 이야기입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분들, 지금부터 더욱 집중해 주세요. 우리나라 50세 이상 여성 5명 중 1명이 골다공증입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이 무서운 이유는 뼈가 약해졌다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살짝 넘어지거나 부딪혔을 때 뼈가 쉽게 부러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낙상으로 고관절 골절이 생기면 회복에 몇 달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근육이 빠지고 폐렴 같은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한 넘어짐이 건강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자식들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 폐경 후에 뼈가 갑자기 약해질까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 때문입니다. 에스트로겐이 뼈를 튼튼하게 유지해 주는데 폐경이 되면 이 호르몬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뼈가 분해되는 속도가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빨라지면서 서서히 약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병아리 콩에 이소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식물성 에스트로겐입니다. 우리 몸에서 에스트로겐처럼 작동해서 뼈를 만드는 세포는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고 뼈를 분해하는 세포는 조용히 쉬게 합니다. 이걸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뼈는 매일 조금씩 분해되고 또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공사 현장처럼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새로 짓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허무는 속도가 빨라지고 새로 짓는 속도는 느려집니다. 병아리 콩의 이소플라보노이드가 이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겁니다.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 병아리 콩을 꾸준히 먹인 그룹은 뼈의 두께와 밀도가 늘어나고 뼈 사이의 빈 공간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뼈가 더 빽빽하고 단단해진 거예요. 게다가 병아리 콩에는 칼슘과 마그네슘도 풍부합니다. 칼슘은 뼈의 주재료입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입니다. 혼자서는 잘 안 되는 일을 둘이서 함께 하는 거예요. 멸치나 우유로 칼슘을 챙기고 계신 분들, 거기에 병아리 콩을 더하시면 훨씬 강력한 뼈 건강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울대학교 병원 영양의학과 연구팀의 발표 기억하시죠? 병아리 콩을 제대로 발화시켜서 드시면 이소플라보노이드가 100배 이상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화시킨 병아리 콩 한 번을 드시는 것이 그냥 삶은 병아리 콩을 100번 드시는 것과 같은 뼈 건강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많이들 모르시는 이야기입니다. 나이 드시면서 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근육입니다. 근육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균형을 잡기 어려워집니다. 넘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기초 대사량이 줄어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찝니다. 60세 이후에는 매년 근육량이 1%에서 2%씩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10년에 10%에서 20%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것을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근감소증이 심해지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집니다. 단백질이 바로 근육의 재료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근육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고기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치아도 약해지고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고 근육이 빠집니다.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우리 세대는 젊은 시절에 자식들 키우느라 먹는 것도 제대로 못 챙기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를 챙겨야 할 때입니다. 병아리 콩은 100g당 약 9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두부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이라 소화에 부담이 없습니다.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푹 삶아서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게다가 병아리 콩의 단백질은 아미노산 구성이 아주 훌륭합니다. 특히 라이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라이신은 근육 합성을 도와주고 칼슘 흡수를 높여줍니다. 뼈와 근육 두 가지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3세 남성분인데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금방 피곤하고 무릎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근감소증이 의심된다는 말을 들으셨고요. 매일 아침 밥에 발화시킨 병아리콩 한 줌씩을 섞어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마을 앞 산책길을 30분씩 걸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물론 병아리콩만의 효과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꾸준한 단백질 보충이 도움이 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손주들과 산책도 하시고 자식들이 걱정을 덜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분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왜 진작 몰랐을까 하셨더라고요. 운동도 병행하시면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병아리콩을 드시면서 가벼운 산책을 하루 20분씩만 하셔도 근육을 유지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비싼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시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세대는 특별한 장비 없이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병아리콩 같은 음식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번엔 혈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상위권에 항상 오르는 것이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공통 원인이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이게 혈관벽에 차곡차곡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결국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서운 건 아무런 증상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평소에 아무 느낌이 없다가 갑자기 쓰러지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혈관은 막혀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혈관을 수도관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새 수도관은 물이 시원하게 흐르죠. 그런데 녹이 슬고 이물질이 끼면 어떻게 될까요? 물 흐름이 약해지고 결국 막힙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이 쌓이면 혈액 흐름이 약해지고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완전히 막히면 그것이 바로 심장마비이고 뇌졸중입니다. 병아리콩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장에서 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꽉 붙잡아서 변으로 배출해버립니다. 마치 하수구 청소부 같은 역할이죠. 혈관을 매일 조금씩 청소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병아리콩을 자주 드시는 분들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연히 낮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대한심장학회에서도 콩류 음식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병아리콩에서 추출한 특정 단백질 성분이 혈압을 높이는 효소의 작용을 막아줍니다. 동물 실험에서 이 성분을 먹인 그룹의 혈압이 크게 떨어진 결과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병아리콩에는 칼륨도 풍부한데 칼륨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서 혈압이 오르는 것을 억제합니다. 짠 음식을 드셔도 칼륨이 중화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전통 음식 중에 김치나 된장이 좀 짜죠? 거기에 병아리콩을 곁들이시면 나트륨의 해로운 영향을 어느 정도 줄여주는 효과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싼 약을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병아리콩 같은 자연식품으로 꾸준히 관리하시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어르신들이 콩을 자주 드셨던 것이 바로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검증된 지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장 건강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요즘 장 건강이 왜 중요한지 들어보셨죠?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중요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올라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실제로 장에 있는 신경세포가 뇌에 있는 신경세포만큼 많다고 합니다. 장과 뇌가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이 건강하면 몸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병아리 콩에는 식이섬유가 100g당 약 10g이나 들어 있습니다. 성인의 하루 식이섬유 권장량이 약 25g 정도인데 병아리 콩 반컵만 드셔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 가까이 채울 수 있어요. 이 식이섬유가 장 속 유익한 세균들의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이 잘 자라면 해로운 균이 자랄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것을 프리바이오틱스 효과라고 합니다. 유익균을 직접 먹이는 것이 프로바이오틱스라면 유익균의 먹이를 공급하는 것이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병아리 콩은 이 프리바이오틱스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평소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병아리 콩의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별도의 약을 먹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피부도 좋아집니다.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감기도 덜 걸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장 건강을 개선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70세 여성분이 계셨는데 오랫동안 변비와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식이섬유를 보충하기 위해 약국에서 제품을 사서 드셨는데 효과가 별로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매일 식사에 병아리 콩을 조금씩 추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2주 후부터 변비가 눈에 띄게 나아지셨고 한 달이 지나자 소화도 훨씬 편안해지셨다고 합니다. 비싼 건강보조식품 대신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병아리 콩 하나로 이런 변화가 생겼다는 게 놀라우시죠? 장 건강이 좋아지면 또 다른 중요한 변화도 생깁니다. 면역세포의 약 70%가 장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좋아집니다. 감기에 덜 걸리고 염증이 줄어들고 몸 전체의 방어 능력이 올라갑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면역력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면역력 관리를 병아리 콩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이제 혈당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를 위해 밥의 양을 무조건 줄이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배고픔을 참다 보면 오히려 식욕이 폭발해서 한 번에 더 많이 드시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혈당이 더 급격하게 오릅니다. 참았다가 폭식하는 것이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보다 혈당 관리에 훨씬 해롭습니다. 병아리 콩의 진짜 강점은 바로 이 지점에서 나타납니다. 밥의 양을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 드시던 밥에 병아리 콩을 섞어 드시기만 해도 됩니다. 밥 한 공기에 병아리 콩 한 줌, 이것만으로도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배도 충분히 부르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영양소도 풍부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혈당 관리 방법입니다. 대한당뇨병 학회에서도 혈당 관리를 위해 콩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당뇨 환자나 혈당이 높은 분들이 백미 대신 콩류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조절 지표인 당화혈색소 수치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도 음식으로 혈당을 보조적으로 조절하면 약의 효과가 더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식사 순서입니다. 밥부터 드시는 것보다 채소와 단백질 식품을 먼저 드시고 밥을 나중에 드시면 혈당이 덜 오릅니다. 병아리 콩을 식전에 조금 드시거나 식사 초반에 드시면 이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병아리 콩 섭취 타이밍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뼈 건강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은 여성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60세 이상 남성분들도 5명 중 1명꼴로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운동을 별로 하지 않으시거나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시거나 칼슘 섭취가 부족한 분들에게 뼈 건강 문제가 많이 나타납니다. 요즘 집에만 계시는 시간이 많다 보니 햇빛을 통한 비타민 D 합성이 부족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 흡수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병아리 콩과 함께 뼈 건강을 지키려면 몇 가지를 더 챙기시면 좋습니다. 하루 10분에서 20분 정도 햇빛을 쬐세요. 팔이나 다리를 조금 노출한 채로 산책하시면 됩니다. 비타민 D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유나 두유, 멸치, 깨 같은 칼슘 풍부한 음식과 병아리 콩을 함께 드시면 상승 효과가 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과 비타민 D가 함께 있을 때 뼈가 가장 잘 만들어집니다. 병아리 콩에는 이 중에서 칼슘과 마그네슘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햇빛을 더하시면 완벽한 뼈 건강 루틴이 완성됩니다. 넘어짐을 예방하는 것도 뼈 건강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집안 카펫 끝이나 문턱에 걸려 넘어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시고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일어나실 때는 잠시 앉아서 적응하신 후 일어나세요. 이런 생활 속 작은 주의들이 큰 사고를 막아줍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과 넘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두 가지를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근육 유지와 관련해서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근감소증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만 챙기시면 된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실 단백질 흡수에도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드실 때 비타민 B12, 아연, 철분이 함께 있어야 근육 합성이 원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병아리 콩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아연과 철분도 상당량 들어 있습니다. 근육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병아리 콩이 근육 건강에 특히 효과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빠릅니다.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에게 갑자기 무거운 운동을 권장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거나 부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벼운 저항 운동입니다. 집에 계실 때 의자를 잡고 가볍게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씩 하루 3번만 하셔도 됩니다. 이것이 하체 근육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병아리 콩으로 단백질을 보충하시면 근육 유지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운동과 식품이 함께 작용하는 거예요. 혈관 건강 측면에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동맥경화, 즉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것을 막는 데는 식이섬유가 핵심 역할을 합니다. 병아리 콩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모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잡아 배출하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독소가 장에 오래 머무르지 않게 합니다. 두 가지 식이섬유를 모두 챙길 수 있다는 것이 병아리 콩의 또 다른 장점입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 가장 나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오래 앉아 계시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혈관이 약해집니다.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책을 읽으시더라도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셔서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제자리에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혈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하실 때 한 가지 주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주치 선생님과 반드시 상담하신 후에 결정하세요.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단백질 제한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또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갑자기 많이 드시면 약의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먼저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한 음식도 개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양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자연식품은 의약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혈당이나 혈압, 콜레스테롤 때문에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약을 드시면서도 음식 관리를 병행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약은 증상을 조절해 주지만 근본적인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약의 용량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음식 습관을 개선하시면 시간이 지나면서 약 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임의로 약을 끊거나 줄이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식품 선택이 장기적으로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병아리 콩을 처음 드시는 분들이 종종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냄새가 이상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처음 삶으실 때 특유의 풋내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삶을 때 월계수 잎을 한두 장 넣어보세요. 냄새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아니면 삶은 후에 간장이나 된장을 조금 더해서 우리 입맛에 맞게 양념하시면 먹기가 훨씬 편합니다. 우리 전통 양념과 잘 어울리는 식품이 병아리 콩입니다. 된장찌개에 넣으셔도 되고 김치볶음밥에 넣으셔도 맛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식탁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집에 믹서기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 믹서기가 없어도 되는 간단한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병아리 콩을 삶아서 소금과 들기름을 조금 넣고 으깨어 드시면 됩니다. 절구나 숟가락 뒷면으로 눌러서 으깨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만드신 병아리 콩, 찐 흙을 쌈싸 드실 때 된장 대신 사용해 보세요.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식문화에 맞게 응용하는 것이 가장 오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병아리 콩을 밥에 넣으실 때는 생것 말고 불린 것을 넣으셔야 합니다. 안 불린 것을 그냥 밥솥에 넣으면 밥이 잘 안 익거나 식감이 딱딱할 수 있습니다. 전날 밤 자기 전에 물에 담가 놓으시면 아침에 밥 지으실 때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 두시면 여름에도 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해 두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번거로움 없이 꾸준히 드실 수 있습니다. 발화를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화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콩이 너무 건조해서 물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오래된 콩이거나 보관 환경이 너무 건조했던 경우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 불리는 시간을 좀 더 늘려보세요. 24시간에서 36시간까지 불리셔도 됩니다. 둘째는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발화 중에 수분이 너무 많거나 온도가 너무 높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에 두세 번 물을 뿌리시되 너무 흠뻑 주시면 안 됩니다. 살짝 촉촉한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발화에 성공하시면 냉장고에 보관하시면서 일주일 안에 드시면 됩니다. 발화된 병아리 콩은 생으로 드실 수도 있고 살짝 데쳐서 드실 수도 있고 볶아서 드실 수도 있습니다. 생으로 드시면 영양소가 가장 잘 보존되지만 소화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살짝 익혀서 드세요. 효능은 크게 줄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고 당장 마트에 가서 병아리 콩을 사오고 싶어지셨다면 그 마음이 바로 건강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변화는 항상 작은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세대는 더 어렵고 힘든 시절도 이겨내셨습니다. 병아리 콩 한 봉지를 사다가 불리는 것이 그보다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두 번, 그렇게 조금씩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혼자 하시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하시면 훨씬 잘 지속됩니다. 며느리나 사위, 아들이나 딸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세요.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나가시면 온 가족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손주들이 병아리 콩을 싫어하더라도 너트처럼 바삭하게 만들어주시면 맛있게 잘 먹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병아리 콩을 즐기는 날이 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처음 이 내용을 접하신 분들 중에는 이게 정말 사실일까 하고 반신반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오랫동안 들어온 상식과 다른 내용을 처음 들으면 의심이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근거가 있는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직접 검색해 보셔도 되고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셔도 됩니다. 병아리 콩이 좋다는 것은 영양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 어르신들이 예전에 잡곡밥을 드신 것, 된장과 청국장을 드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콩류와 발효식품이 몸에 좋다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계셨던 거예요. 현대 과학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전통 식문화 속에는 건강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지혜를 오늘 다시 꺼내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병아리 콩이 우리 몸에 왜 좋은지 살펴봤습니다. 혈당 조절, 뼈 건강, 근육 유지, 혈관 청소, 장 건강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식품이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바로 어떻게 드셔야 하느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병아리 콩을 그냥 물에 삶아서 드셨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모든 효능의 10분의 1도 제대로 못 누리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병아리 콩 껍질에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양소 도둑입니다. 철분, 아연, 칼슘 같은 소중한 영양소를 꽉 붙잡아서 우리 몸이 흡수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가 들어있어도 피틴산이 붙잡고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치 창고에 귀한 물건을 가득 쌓아놓고 문을 잠가버린 것과 같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요리하기 전에 물에 충분히 불려주시면 됩니다. 최소 12시간, 가능하면 22시간 정도 물에 담가주시면
피틴산이 물에 녹아서 빠져나갑니다. 불린 후에는 그 물을 버리시고 새 물로 헹구세요. 이렇게 불린 병아리콩으로 요리하시면 드신 후에 속이 훨씬 편합니다. 물의 온도는 상온이 가장 좋습니다. 차가운 물도 뜨거운 물도 아닌 실내 온도의 물에 담가 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시면 효능이 100배 달라집니다. 바로 발화입니다. 싹을 키우는 겁니다. 병아리콩을 3일에서 5일 정도 발화시키면 뼈 건강의 핵심 성분인 이소플라보노이드가 무려 100배 이상 증가합니다. 폐경 이후 뼈 건강을 위해서 발화시킨 병아리콩을 한 번 드시는 것이 그냥 삶은 병아리콩을 100번 드시는 것과 같은 효과라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과장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구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씨앗에서 싹이 트는 과정은 그 씨앗이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깨어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콩 안에 있는 영양 성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비타민 C와 비타민 E도 크게 늘어나고 단백질과 전분이 더 작은 조각으로 분해되어 소화와 흡수가 훨씬 쉬워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피틴산 같은 방해 성분들은 오히려 급격히 줄어들고요. 발화시킨 병아리콩은 그야말로 영양의 결정체가 되는 겁니다. 집에서 어떻게 발화시키냐고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병아리콩을 깨끗이 씻어서 하루 정도 물에 불립니다. 그 다음에 물기를 빼고 넓은 그릇에 고루 펼쳐 놓으세요. 그 위에 젖은 천이나 행주를 덮어줍니다. 하루에 2~3번씩 물을 살짝 뿌려주면서 3일에서 5일 기다리시면 됩니다. 싹이 1cm에서 2cm 정도 나왔을 때가 영양가가 가장 높습니다. 너무 길게 키우면 오히려 영양소가 감소할 수 있으니 적당히 싹이 나왔을 때 바로 요리하여 드시면 됩니다. 바쁘신 분들은 발화가 번거로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 12시간 이상 물에 불리는 것만이라도 꼭 지켜주세요. 그것만으로도 피틴산을 크게 줄이고 영양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다가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실천하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연구에서 효과가 확인된 양은 하루 약 100g에서 150g 정도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밥 공기의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 되는 양입니다. 너무 많다고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한 번에 다 드실 필요도 없어요. 아침에는 밥 지으실 때 병아리콩 한 줌 넣어보세요. 밥솥에 같이 넣으면 됩니다. 점심이나 저녁에는 오늘 알려드릴 간식으로 조금씩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눠서 조금씩 드시는 것이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혈당을 하루 종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입하실 때는 건조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마트 건식품 코너나 전통시장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도 부담이 없습니다. 통조림 제품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물에 30초 이상 충분히 헹궈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보관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하시면 됩니다. 건조한 상태로는 1년 이상 보관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2가지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병아리콩 너트입니다. 바삭하고 고소해서 군것질 대신 드시기에 딱 좋습니다. 만드는 법이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병아리콩을 12시간 이상 물에 불려서 20분에서 30분 삶아주세요. 부드러운 식감을 좋아하신다면 조금 더 익혀주셔도 됩니다. 삶은 병아리콩을 건져서 프라이팬에 기름 없이 살짝 볶아 물기를 날려줍니다. 그 다음 올리브유 한 큰술을 넣고 고루 버무려 주세요. 여기에 강황가루 반 스푼과 후추를 조금 넣어주시면 됩니다. 에어프라이어가 있으신 분은 160도에서 20분 돌려주시면 완성입니다. 에어프라이어가 없으신 분들은 오븐 170도에서 25분 구워주셔도 됩니다. 강황과 후추를 함께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황의 커큐민이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인지 기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커큐민은 혼자서는 우리 몸에서 흡수가 잘 안 됩니다. 후추를 함께 넣으면 흡수율이 무려 2000%나 높아집니다. 2가지를 함께 쓰면 엄청난 시너지가 납니다. 집에 있는 강황가루와 후추면 충분합니다. 돈이 따로 들지 않아요. 2번째는 한국식 병아리콩 스프레드입니다. 병아리콩을 갈아서 만드는 부드럽고 고소한 반찬인데요. 채소나 삶은 달걀과 함께 드시면 훌륭한 간식이자 가벼운 한 끼 대용이 됩니다.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병아리콩을 충분히 불려서 푹 삶아주세요.
발화시킨 것을 쓰시면 더욱 좋습니다. 통조림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물에 충분히 헹궈주세요. 시금치를 살짝 데쳐서 준비하시고 레몬 하나를 짜서 즙을 내주세요. 들깨가루나 참깨가루도 준비해주세요. 이것을 모두 믹서에 넣고 올리브유를 조금 더해서 곱게 갈아주시면 됩니다. 부드러운 크림처럼 될 때까지 갈아주시면 완성입니다. 왜 시금치와 레몬을 함께 쓰냐고요? 병아리콩과 시금치 모두 철분이 풍부한데 식물성 철분은 우리 몸에서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레몬의 비타민C가 이 철분 흡수율을 67%나 높여줍니다. 그리고 참깨의 지방 성분이 시금치의 베타카로틴 흡수를 도와줍니다. 재료들이 서로 돕고 보완하면서 영양 흡수율을 최대한 높여주는 거예요. 오이나 당근 같은 채소를 여기에 찍어 드시면 혈당 걱정 없는 훌륭한 저녁 간식이 됩니다. 드시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처음에 양을 조절하세요. 병아리콩에는 갈락토 올리고당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장에서 발효되면서 가스가 생길 수 있거든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 한 큰술 정도, 아주 소량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양을 늘려가세요. 장이 적응하면 점차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발화 과정에서 이런 가스 유발 성분이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장이 약하신 분들도 발화시킨 병아리콩은 비교적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통풍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콩은 퓨린이 많아서 통풍에 나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최신 연구에서 이것이 다르게 밝혀졌습니다. 퓨린에도 종류가 있는데 고기나 해산물의 동물성 퓨린은 요산 수치를 올리지만 콩 같은 식물성 퓨린은 요산 수치를 올리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식물성 퓨린을 드신 분들은 통풍 발생률이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통풍 발작이 심한 급성기에는 모든 음식을 신중하게 드셔야 하니 주치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음식이든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병아리콩이 아무리 좋아도 한두 번 드셔서는 몸이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꾸준히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밥 지으실 때 한 줌 넣어보시거나 오늘 알려드린 너트나 스프레드로 간식을 대체해보세요. 돈이 따로 드는 것도 아닙니다. 비싼 약이나 건강보조식품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자식 키우느라 내 몸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셨던 시절이 있으셨죠. 가난한 시절, 밥 한 공기로 힘든 하루를 버텨내셨던 우리 세대.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오래 건강하게 함께 하시려면 지금부터 하나씩 바꿔나가셔야 합니다. 병아리콩 한 줌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병아리콩은 혈당 관리, 체중 조절, 뼈 건강, 근육 유지, 혈관 건강, 장 건강, 이 6가지 모두에서 탁월한 효능을 가진 식품입니다. 드시는 방법은 3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째, 요리 전 최소 12시간 이상 물에 불리세요. 피틴산이 빠져나가고 소화 흡수가 훨씬 좋아집니다. 둘째, 여유가 되신다면 3일에서 5일 발화시켜서 드세요. 뼈 건강 효과가 100배 이상 강력해집니다. 셋째, 일주일에 3번 이상 꾸준히 드세요. 한두 번으로는 몸이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병아리콩, 불리고 가능하면 싹 틔우고 꾸준히 드세요. 이 3가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가족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